전기차 흐름들이 요새 좋아요. 제가 오전에 영상 찍으면서 저때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전기차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일단 가까운 일본만 봐도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전기차가 신경 쓰는 거죠. 시장에서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굉장히 강했는데 다비의 먹거리예요. 전기차부터 전기차 충전소들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너무 높지 않다거나 이제 추세를 틀어서 조정 거치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관심 갖고 봐야 돼요. 일본 자동차 3사, 여기서 이 3사가 뭐냐면 도요타, 혼다, 닛산이에요. 이렇게 3사가 11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108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전기차 비중을 엄청 늘리기로 했어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격차가 커지니까 일본 완성차 업체들도 긴장하는 거죠. 자, 혼다가 2030년 10년간 전기차와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 총 5조엔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30종의 전기차 200만 대 생산할 계획. 이거 제가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혼다뿐만이 아니라 도요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님 어서 오세요. 도요타도 보게 되면 2030년까지 전기차에 4조엔을 투자해서 생산량을 350만 대 가까이 늘리기로 했어요. 연간 세계 판매량의 35%죠. 저 도요타인가 무슨 관련자 한번 날라갔었는데 그 친구 관심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찾으려다 못 찾았어요. 자, 이렇게 어쨌거나 도요타도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고 닛산도 마찬가지예요. 닛산 자동차도 이렇게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5년간 친환경차 개발에 총 2조 원을 투입해서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다 친환경차로 개발하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 건 그 우리나라는, 그죠? 류아님 어서 오세요. 역시나 우리나라도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를 볼게요. 현대차를 보면 자, 지금 오늘도 아까 창해 에탄올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라갔죠. 지금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이제 에탄올 관련해서 굉장히 강했는데 현대차도 미국에 그죠? 이번 새로운 투자권이 좀 있죠. 한번 볼까요? 이러한 행보들로 인해서 오늘 전기차 관련들이 좋고 얼마 전에 어제는 또 구형테크가 그죠? 그렇게 올라가고 또 KB오토시스 올라가고 아마 순환매 차원에서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라바마죠. 여기에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든다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가 되죠.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라바마 공장에 3억 달러 이렇게 투자할 거고 우리나라 돈은 약 3,600억 정도죠.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한 수혜료다가 어제 구형테크가 상한가를 갖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오늘은 밀렸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찍을 자리 찍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나영복혜님 어서 오세요. 뉴스를 볼 때 뉴스에 집착하지 말고 뉴스하고 차트를 같이 볼 줄 아셔야 돼요. 뉴스가 떴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뉴스가 떴을 때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 즉 뉴스를 꼭 이 참고 정도 하시되 보일러님 어서 오세요. 뉴스를 참고 정도 하시되 요것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나고도 밀리는 건 제가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뉴스나 어떤 실적도 사실은 추세를 빨리 따라잡지 않아요. 추세가 먼저예요. 추세. 그래서 보일러구주님 어서 오세요. 어쨌거나 이런 추세는 잘 보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기 관련주들이 좋은 거예요. 제가 전기 관련주를 좋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가 늘어나고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오토시 날아갈 때 제가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S&T 모티브도 같이 넣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친구가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S&T 모티브를 기관이 최근 14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S&T 모티브 잠깐 볼게요. 이 친구 제가 시황 정리할 때 매수 종목에 넣어놨는데 상황이 이뻐요. 자, 우리가 이쁘다는 건 우리가 추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인지 어떤 종목들인지 다 하늘 높이만 올라가지 않아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저점으로 다시 와요. 제자리로 오는 거죠. 자, 근데 제자리로 오는 때 언제까지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나갈 때가 있어요. 요때 사야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사는 거고 이때 팔아 비싸게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돌아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나가는지 어떻게 이 친구가 추세 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요거는 바로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 턴을 확인해주는 월봉에서 보면 돼요. 장기적인 추세가 돌아가는 거예요. 요 앞전에 벌써 주봉에선 당연히 추세를 턴해놓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S&T 모티브를 가만히 보면 요렇게 월봉에서 5개선이 올려놨죠, 지금. 자, 우하향하던 주식이
요렇게 올라갔다 산의 정상을 찍어서 여기서 사진 찍고 김밥 먹고 하다가 이거 참 처음 들어오시면 잘 뭔 얘기인지 모르겠구나. 어쨌거나 산에 대한 설명도 이따 한번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자, 내려왔는데 하산했는데 집에서 충분히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간 옆으로 가죠. 횡보를 했죠.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이 친구가 드디어 5개월 선이 올라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추세 전환과 턴을 장기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즉 이 친구만 그린 게 아니라 전기차가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얘기는 전기차 섹터 전체가 지금 흐름이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항상 선차트 후뉴스예요. 보통 많으신 분들이 뉴스가 떠서 날아가니까 차트가 올라가죠. 그러면 뉴스 다음에 차트가 뛰는 거지. 가격이 뛰는 거지. 어떻게 그 전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항상 차트가 먼저 반영을 하고 날아가면서 뉴스가 떠요. 자, 이거는 우리 멤버들 잘 아시는데 선반영 후뉴스예요. 선차트 후뉴스예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아주 완벽히 정확히 못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세를 틀어놨죠. 이래놓고 이 친구가 날아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5만 2, 3천 원까지 갈 확률이 있어요. 그럼 저 자리에서 뉴스 떠요. 전기차가 어디 있고 SM5TV가 어디 있고, 즉 밑에서 벌써 추세를 틀어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자, 주봉에서 이 친구 완벽히 추세 틀어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월 동안 옆으로 갔기 때문에 옆으로 간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친구에서 추세의 턴을 이루어냈습니다. 나 돌아갈 건데? 돌아 나갈 거야. 기다려. 자, 앞으로 20개월 선이나 5개선만 안 깨면 이 친구는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빵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될 확률이 커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가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추세가 턴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갈 확률이 좋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자, 5주선을 깬다거나 20주선을 깨서 추세가 깨졌다. 쭉 밀리죠. 자, 5선을 돌파하고 안착했다. 올라가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올라간 그 KB 오토시스 같은 친구들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상한가 갔다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 자, 앞전에 이렇게 추세 전환인데 생겨서 이때는 몰랐는데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추세를 이쁘게 틀어놨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시황정리한테 넣어놨어요. 아, 추세가 왜 이렇게 이쁘지? 추세 턴이 됐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착하신 세력 형님들께서 여기서 매집을 잘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떴죠. 이 친구는 아직도 갈 길 멀어요. 월봉세치가 여기인데 물론 이 첫 번째 목표가 20개월선이에요. 주식원이 20개월선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저점 잡으면 사서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밀리겠죠. 밀려요. 이 친구에서 5주선을 찍고 나간다거나 이렇게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일봉에서 찾을 줄 알아셔야 돼요. 여기 산처럼 뾰족 솟은 부분 있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만 잘 찍고 나가면 순간 뛸 수 있는데 가격을 끌고 오면 돼요. 자, 6,600원, 6,700원대가 됩니다. 이 친구 안 밀릴 자도 밀렸거든요. 그 자리가 딱 여기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전에 이렇게 산처럼 생긴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삐록삐록 솟은 부분, 요 부분, 여기 엄청난 매물대거든요. 이 매물대를 뚫을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이렇게. 딱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뚫은 이 변곡점 밑으로는 깨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고 밀렸다. 뭐 며칠 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3일 정도 밀렸는데 찍고 돌아나간다. 다시 매수. 그럼 다시 땅 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고 뉴스만 쫓아다니면 살자리를 못 찾고 내가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손절해야 되지 이게 안 돼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S&T 모티브 같은 친구들이 지금의 위치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종목 추천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냥 제 눈에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이쁘지 SM 모티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또 아진산업도 뛰었죠. 이게 아진산업이에요. 이 친구가. 자, 잘 올라가고 있죠. 이 친구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추세가 이뻐요. 20개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가격이 3,260원대인데 물론 여기 맞고 떨어질 수는 있어요.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죠. 조정이 안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맞고 떨어질 자리가 3,600원대고 자, 주봉에서 역시 전에 추세 틀어놨죠. 제가 얼마 전에 전기차 특집을 한번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얘네들이 이 전기차 섹터가 소리 소문 없이 세상에 오선을 다 돌려놓은 거 있죠. 조용하게 매집해가지고 우상향으로 살짝 끌어놓은 거예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올라가죠. 일봉에서 보면 자, 요렇게 올라가죠. 어제 12%, 오늘도 6%대. 잘 올라가죠. 지금. 물론 이제 매물대 맞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쪽이 떨어져서 뭐 다시 뭐 5일선, 21선 특히 생명선인 21선까지 지수가 무너져 떨어졌다. 이러면 사야죠.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무 센스도 날아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 할 때 좀 보려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자동차 대표주들은 이제 보시면, 현대차부터 잠깐만 볼게요. 현대차를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월봉 차트, 예전에 5개월 선깨면서 끝난 거예요. 주식 끝났다는 게 아니라 추세가 우하향이 확증된 거예요. 근데 20개월 선도 깼잖아요. 안 되죠, 그럼. 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무너졌는데, 월봉이나 일봉이나 주봉이나 똑같아요, 패턴은.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변곡점이 있거든요. 언제 생긴 거냐면, 18년도 3월 달에 생긴 거예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일봉에서건 월봉에서건 주봉에서건 똑같아요. 이러한 중요한 변곡점을 뚫어주는데 거래량이 터졌죠. 이렇게 이달에. 근데 누군가가 이 거래량을 싣고 여기를 뚫었는데 이걸 다시 밑으로 깨진다? 그러니까 현대차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지켜졌죠. 저번 달에. 지켜졌죠. 이 꼬리 보이시죠? 이거? 꼬리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서 꼬리가 왜 달렸지? 이 꼬리는 세력들이 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5개월선, 20개월선에 험난한 길이 있어요. 여기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많은 길을 걷게 돼요. 왜? 주식은 마냥 올라가지만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급락했을 때도 올라가면서 떨어지듯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점을 월봉은 이 주식이 현재 이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비싼지 싼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턴을 해놨는지 보고 주봉에서 일단 추세를 틀어놔야 되는데 틀어놨죠. 약간 틀어놨죠.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5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추세 턴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현대차가 턴이 됐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품 관련주들도 당연히 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전기차들이 점점 턴을 하고 있고, 자, 기아차도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이 친구가 월봉에서 20개선을 깨는 바람에 위험했는데 종가상 올려놓고 돌아왔죠. 요렇게 20개선 지켜준 게 중요해요. 근데 대표주들은 좀 느리니까, 오늘 만도도 많이 올라가는데 만도도 좀 이슈가 있어요. 좀 느리니까 이것과 관련한 이 밑에 있는 부품주라든가 관련주들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세원을 봤는데 폴라리스 세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 친구가 월봉 상황은 애매하긴 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 같은데 일단 저번 달에 5개선 뚫어졌고 이번 달에 안착만 해주면 여기까지는 가요. 4,800원대까지. 자, 주봉에서 추세턴 해놨죠. 아까 KB오토시스가 돌려놨듯이 세원도 이쁘게 돌려놨어요. 우리 여기서 추세 턴할 거야. 그거 지켜주고 있죠, 지금. 그 얘기는 앞으로 이 친구가 5주선이나 10주선 자리 깨지만 않잖아요? 그럼 순간 급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일봉에서 급등해놨다. 그럼 더 좋아요. 세력이 들어온 거니까. 근데 급등해놨죠. 이렇게 보시면. 자, 241선 기준으로 가격 깨놨죠. 여기가 지상이라고 그래요, 저는. 제 방법인데, 이건 지하. 지하권에 있을 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누군가 여기서 턴을 해줘요. 다중바닥 그려놓고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니들 정체가 뭐냐? 이 친구들이 세력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좀 나가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사야 되냐? 주식은 제가 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막 쫓아가 사는 게 아니고 주식은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지. 일단 내동매매해서 매수해놓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해놓고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지? 이 회사 PBR은 어떻게 되지? 이 회사 현금은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이 회사 뭐 뉴스를 못 뜬 거 없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미리 다 공부해놓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지금 계좌가 손실나는 바람에 지금 쫓아가서 정신이 어딨어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원이란 친구를 가만히 보면 모든 면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이 손절 라인이어야 되고 이 손절 라인을 잡고 계획을 잡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동매매는 말도 안 되죠. 내가 계획을 잡고도 신중하게 하는 판국에 뭐 어떻게 내동매매를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동매매는 항상 적이에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적이에요. 사람이라 그래요. 자, 이 친구가 뭔 행동을 하나 했냐면 여기서 240원 깨놓고 지하권에서 쭉 밀어놨는데 옆으로 쭉 가죠. 가격 조정을. 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어요. 얘네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는 너 뭐냐? 얘가 높은 데 터진 게 아니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낮은 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낮은 데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린 모르죠.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뭐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뭐 벨라루스 들어가고 그러면 떨어지겠죠. 자, 그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어디서 살 건가 결정을 해야 되냐면 금방 설명드렸죠. 아주 쉬워요. 여기 중요한 매물대가 있어요. 요렇게. 요날 생긴 거, 요날. 요렇게. 요날 생긴 매물대를 뚫어놨어요. 누가? 이 거래량이. 이 정체 모를 거래량이 뚫어놨어요. 이렇게, 그죠? 뚫어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뚫었다는 얘기는 웬만하면 이 밑으로 안 뗄 거야. 왜냐면 여기서 사랑들이 높아져. 세력 형님들께서 돈 벌어주니까 세력 형님들이라고 그래야지. 그죠? 자, 그러면 21선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21선 근처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깨면 손절하면 되고. 내가 계획을 잡고 들어갈 수 있죠. 깨면 손절? 나는 안 깨면 살 거야.
그럼 뭐 손실 걸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당연히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시장이 앉아서 떨어지면 뭐 그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시장이라든가 전기차 시장이 왔을 때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자, 오늘 PHA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제목까지는 못 봐드리는데 제목은 시청자들 좀 찾아보시면 되고 굳이 제목이 귀찮으면 HTS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나무증권 기준인데 신완이잖아요. 신용이 1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재무 안 봐도 재무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H를 잠깐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또 거래량의 변화는 별로 없는데 자, 월봉에서 이 정도면 바닥을 잘 지켜준 거거든요. 물론 월봉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추세가 장기적으로 돌아갔다는 판단까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전 저점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설마 네가 여기서 어디 더 가겠니? 내가 너 12,000원에 보던 친구인데. 자, 주봉으로 왔습니다. 추세 틀어놨죠. 자, 오늘 같은 날 꼬리를 달았어도 올려놨죠. 누군가가 개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서 사 해서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끌어올린 거예요, 이 친구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PHA를 잘 봤더니 수급 상황을 좀 봤어요, 제가. 또 외국인이 또 그렇게 열심히 사신다네요. 자, 9일 연속 순매수 28,000주 정도 많은 건 아닌데 이 외국인들이 끌어올릴 확률이 높아요. 자, 월봉에서 바닥권인데 자, 월봉에서 바닥권인데 이 친구를 주봉에서 턴해놨는데 외국인이 자꾸 산다? 신경 써봐야죠, 이 주식,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종목 사지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종목 사는 거예요. 외국인 주식이 높다는 얘기는 시장은 좀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아직 대량 거래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때 가격 조정을 해놓고 기간 조정이 꽤 충분하다는 얘기죠. 완전 대바닥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친구는 이런 대바닥 정도 자리만 깨지 않으면 사실은 추세가 이쁘게 잘 돌아 나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순간 뛸 수도 있어요. 뛰면 엉뚱한 걸로 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그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서 뭐 했대? 그럼 그걸로 뭐 구역대고 날아갔잖아요. 안 날아간 친구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간 다음에 뉴스 뜹니다. 차트가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걸 안 무서워해야 되고 월봉에서 높은 데 사는 걸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그러고 이 추세가 횡보 중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들어가서 살 줄 아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케이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PHI까지 괜찮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이 다 이래요. 다 비슷해 차트가. 우주선을 다 돌려놓고 있어요 지금. 분쟁 중인데.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한데 이 친구 돌려놓고 있거든요. 그럼 1차 상승 정도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차트가 다 그래요. 자, 우리 산업을 보면 이 친구도 2% 올라갔는데 월봉에서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바닥을 찍고 돌아가려는 느낌을 주거든요. 우리가 느낌만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봉을 보는 거예요. 중기적인 추세를 니들이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냐. 돌려놨죠. 돌려놨죠. 이게 이쁘게 돌려놨어요. 그냥 아무리 못 가도 뭐 여긴 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자, 우리 매집봉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이걸 이제 쇼트로 올려놓으면 좋은데 자 이거 못해가지고 자, 개인 매집 물량 할 때 나타나는 형태가 있어요. 자, 개인 매집 물량 나타나는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240에서는 커요. 주가가 바닥이야. 옆으로 가고 있어. 대량 거래가 빵 터졌는데 여기서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파란 게 하나 이렇게 떨어졌어. 꼬리를 쫙 단다든가 아니면 파란 음봉이 자꾸 떨어지네 이렇게. 요런 친구들이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개인 물량 소화 과정이에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 물량 다 뺏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뺏기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세력들한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할 거냐? 달려나가겠죠. 여기서 매집했는데, 자,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산업이에요. 바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음봉, 저는 이걸 양봉으로 보는데 색깔이 음봉이니까 일단 편하게 음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음봉이 생겼을 때 이거는 이분들이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파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 여기 이렇게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쏙 뺏은 거예요. 이렇게 뺏었어. 자, 그럼 이제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죠.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산다면 굳이 내가 사고 싶어 우리 산업을.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이게 대량 거래 들어온 친구들은 절대 배신 안 해요. 웬만하면 배신 안 해요. 이게 월봉에서 낮은 위치라면 높은 위치는 맨날 배신해요. 조심해야 돼요. 월봉 높았을 땐. 자, 근데 이 친구를 믿는 거죠. 야, 여기서 물량 뺏으려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아무리 못 가도 여기 가지 않겠어요. 그죠? 저기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잘 보고 있으면 20일 선기선 매수죠. 당연히 20일 선기선 매수예요. 주봉에서 추세 돌려놨다 그랬죠. 자, 여기 돌려놨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우리 산업만 그리냐? 아니에요. 지금 섹터 전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섹터가
전기차로다가 살살살 옮겨가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2023년도, 내년일걸요, 아마? 일본 기준으로 2030년도면 전체가 다 전기차 공급할 거고, 2023년도면 아마 현대기아차에서 더 이상, 이거 확실한 정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오래전에 기사를 읽어가지고. 내연차를 안 만들지도 몰라요. 그럼 당연히 전기차 시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매집해놓고 사는 거죠. 개인들 물량 뺏어가면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대선이 열려요. 대선. 대통령 선거가 올려. 대선이 열리면 사실 대선 후보자들 관련주 종목들은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데 언제 사야 되냐면 1년 전에 게임 끝내요. 1년 전에. 아니면 최소 그 전에 6개월 전에 게임 다 끝내요. 밑에서 10배 이상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전에 벌써 그 전에 6개월에서 1년 전에 주식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딱 되면 다 월봉적 고점에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셨죠? 밑에서 살 줄 알아야죠. 밑에서. 그런 데서. 전기차 시장이 개화됐어. 여기가 있을걸요, 아마?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게 날아가겠죠. 뭐 바이오주라든가 다시 이렇게 섹터가 변하는 거죠. 지금 바이오주가 우리나라 코스닥 증시를 가장 많이 끌어내리는 게 바이오주예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바이오주에 제일 강해. 이 밑에 있어요, 바이오주가. 막 추세가 돌아서지도 않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부터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바이오주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놔야 외국인들이 싸게 사죠. 그죠? 그럼 지금 전기차가 여기 있어요, 바닥에. 전기차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금도 바이오처럼 개화의 시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쭉 무너지겠죠.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여기서 제일 많이 산 개인분들이에요. 일동제약 말씀드렸듯이 왜 저런 자리에 사면 안 되냐면 일동제약이 절대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월봉에서 밑에서 8배 올라왔다.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선 뭐 바이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코로나 치료제가 어떻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 산업이 됐든 세원이 됐든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기차에 대한 수혜를 쫙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5만원, 6만원, 8만원 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점이 만원이니까. 근데 8만원, 9만원에서 전기차 좋다고 아무리 난리를 펴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사야 되냐? 지금쯤 사놓는 거죠. 지금쯤. 그죠? 한 번쯤 이제 올라간 거고 조정받을 다시 가겠죠. 뭐 얼마 올라간 것도 없으니까 만원짜리가 3배밖에 못 갔으니까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월봉 바닥에서 보고 살 줄 알아야 되는데 또 너무 일찍 사면 우리가 뭐를 하냐면 월봉 바닥에서 사라고 그랬더니 또 월봉 바닥에 샀더니 뭐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건 저도 찬성이거든요. 또 너무 일찍 사네. 너무 바닥에 사.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보초병 쓰고 있어야 돼요. 주식 날아갈 때까지 막 1년 3년 보초병을 사야 돼 이게.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요런 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주식의 추세에 턴을 해놨나 보는 거예요. 야, 너 턴했냐 안 했냐? 네가 턴하면 이제 갈 때가 돼서 제발 턴 좀 해라. 어디서? 월봉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월봉에서 턴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향의 기조가 빨리 이루어지고 내가 보초를 안 써도 돼요. 이런 월봉에서 우상향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월 쭉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캔들이 먼저 올라타게 되면 이렇게 생겨요. 이런 캔들이 생겨 이렇게. 옆으로 가면 쭉 날아가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스윙 관점에서는 이런 데서 들어가도 돼요. 대신에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높은 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패턴을 잘 보고 있었더니 우리가 매일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봉에서 행복하다님 어서 오세요. 우리 물량을 뺏는 캔들이 생겼네? 니들 뭐냐? 우리 물량 뺏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물량을 뺏는 사람들 평단가가 여기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판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소한 못 가도 25,000원은 가요. 그럼 지금 가격의 40% 되겠죠. 자, 대유에이텍을 보겠습니다. 자, 대유에이텍을 보면 이 친구도 전기차 관련주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은 안 봐도 재무제표가 다 좋아요. 오라님 어서 오세요. 위민님 어서 오세요. 보통 시총 대비 매출이 엄청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유에이피인데 대유에이텍이에요 참. PBR 1.44, 이 PBR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다른 전기차가 해서. 다른 전기차가 지금 PBR 0.56밖에 안 돼요. 다 저평가돼 있어요. 대유에이텍이 시총이 1,300억이에요. 그죠? 시총이 1,300억인 회사가 매출이 1조 6천억이요. 이게 말이 돼요? 시총이 1,300억인데 매출이 1조야, 1조. 싸도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분기 매출이 4,700억인데 그래? 시총이 1,300이 이게 말이 되냐? 현금 유보는 좀 약해, 이 친구가. 67%밖에 안 돼. 빚이 많아요, 빚이. 요게 리스크예요, 요게. 이 친구는. 자, 어쨌건. 자, 그렇지만 우리가 추세를 결정질 때 예전에 이제 500원 하던 친구가 4배 갔어요, 4배. 5배 간 것 같아. 조정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들어오죠, 조정. 여기가 이것도
일봉, 주봉, 월봉 똑같아요. 이렇게 쓰리봉 있죠? 이게 쓰리봉. 투봉만 돼도 위험하고 완봉만 돼도 위험한데 여기 쓰리봉 생겼잖아요. 여기가 엄청난 매물대가 있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 맞고 떨어졌죠. 월봉에서. 그죠? 당연한 거죠. 여기가 1차 목표가예요. 자, 근데 이제 뛰면 이 친구가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20개월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단해요. 올라가서 가격 조정 들어온 거야. 근데 기간 조정하는데 추세 유지가 돼 있죠. 올라갔다는 얘기죠. 물론 20개월선 깬다거나 이러면 위험해요. 그러면 어터나우님 어서 오세요. 나의 손절 라인은 정해져 있죠. 넌 1190원만 안 깨면 난 살 거야. 아주 쉬워요. 자, 주봉에서 추세 들려놓고 있죠. 이 바닥이 1190원대인가 그래요. 이렇게 이런 데들이 이런 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일봉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친구는 기간 조정의 길이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1번으로 살 주식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이쁘죠. 추세가 이쁜 거예요. 대량 거래들이 들어와 있지 않지만 순간 날아갈 수 있는 친구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아까 아진산업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듯이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낮잖아요. 뭐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잖아요. 이 친구 사실 예전에 제가 목표가 칠 때 여기 찍었거든요. 전기차 개화의 시대가 오면 너는 아무리 못 가도 이게 얼마야? 5,800원, 6,000원은 가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월 정도 찍을 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1차 목표가는 찍은 거예요. 간단하게. 스윙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지금 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날도 12%, 오늘도 6%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온 거라 이렇게 보시면 금방채가 위험하다는 그 쌍봉 같은 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렇게. 요거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떨어졌어요. 근데 5일선이나 20은 잘 지켜주고 살짝 뚫고 나간다? 무조건 매수해야죠. 그냥 뚫고 나가요. 그리고 기간 조정의 길이도 충분해요. 대위의 테크하고는 틀려요. 이때 첫 번째 깨놓고 마그네슘으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 놓고 오래 거졌죠. 거래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잡은 대량 거래 또 들어왔어요. 이 친구는 누군가, 우리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개인도 물량도 뺐고 나도 매집도 좀 해야 되겠고 안 나오니까 좀 더 쳐준 거예요. 500원 줄 테니까 팔어. 근데 걔네들이 안 팔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1,500원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물량 뺏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리비안 관련 주기도 하고 사실 이 친구들은 루시드 관련 주기도 해요. 전기차 관련주들이니까. 네 종목 정도의 친구들은 우리가 좀 꼼꼼히 봐야 돼요. 나머지는 좀 높아서 제가 패스해놨어요. 월봉에서 높은 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패스해놨어요. 그래도 굳이 월봉에서 높은 게 또 갈 땐 빨리 가요.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하셔야 돼요. 자, 데이웨이피를 다시 보겠습니다. 데이웨이피인데 이 친구는 작업 시작했어요. 작업 시작했다고 얘기해도 되나? 레스모트 가지? 한 것 같아요. 판단은 저기 친구들이 하세요. 여기 데이웨이피 차트인데 상장에서 저점이 4,400원이었어요. 고점이 16,000 찍어 4배 올라갔어. 상당하고서 4배. 야, 뭐 이제 뭐 또 전기차 쪽 올라갔겠죠. 뭐 뭘로 올라가지고 올라갔어요. 이 친구가 가격 조정이 쫙 들어왔어요. 우린 어차피 이런 데서 안 사요, 주식. 저는 몇 번이 되실 때 못 사게 하고 이런 데선 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시장 좋을 땐 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시장 무너져서 한 번 더 무너진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추세 전환 해놨죠. 1차 목표가 찍은 거예요. 드디어 전환이 됐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5개월선까지 밀리면 완전 땡큐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봉에서 추세는 예전에 틀어놨어요. 제일 빨리 틀어놓은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날라갔죠. 확 날라갔어요. 내가 사야 되겠는데 내가 사야 될 자리가 좀 애매해요. 지금 내가 좀 째려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이 되죠. 이렇게 옷은 좀 찍고 마음 편하게 좀 찍고 나가든가. 저는 음봉이 더 좋아요. 양봉으로 뜨면 살 자리가 별로 없어요. 내동매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1선까지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깨면 손절해야 되고 뭐 손절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자, 얼마나 예쁘냐면 차트가 보통 아마 이런 종목들 막 이렇게 돈 받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죠? 어쨌거나. 저는 절대로 돈 안 받으니까. 저는 그 유튜브밖에 안 해요. 그러고 저 주식을 못해서 어차피 제 명의로 문자 갈 일도 없지만 혹시나 그러면 다 사기니까 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 고발하게. 저는 그런 거 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튜브밖에 없어요. 딱 실방. 요때밖에 안 해요. 그 외에 카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가끔 메일로 종목 문의해도 어차피 오픈방에서 오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문의 받고 돈 받고 이런 거 안 해요. 다 정상적으로 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차트가 얼마나 이쁘냐면 요렇게 여기서 240에서 이탈했어요. 여기를 우리는 지상이라고 불러요. 지상. 주식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지상이야. 지하로 좀 떨어져 주면 안 되겠니? 지하로 떨어졌어요. 지하로 떨어졌는데 최초에 여기서 깼어. 여기선 손 대면 안 돼요. 손도 대면 안 돼요. 여기서 한번 급등했다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얼른 팔고 나와야 돼요. 요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이 짧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격 조정해놓고 기간 조정이 충분하죠, 지금. 자, 충분해요. 엄청 충분한데 얼마 전에 누군가가 쏙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쁘게. 누구지?
보통 세력들이 많은 걸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는데 유일하게 거래량만큼은 잘 못 속여요. 이게 조금 힘들어. 물론 이제 요새는 뭐 그 단주거래 있죠. 뭐 1111 찍히는 거, 막 1818 찍히는 거 이렇게 해서 거래량도 속이긴 하는데 그래도 거래량의 근본적인 건 잘 못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책 보려면 거래량으로 뭐 승부를 봐라 이런 주식책 있잖아요. 이걸 보란 얘기예요. 자, 어쨌건 저번에 전기차 할 때 설명드렸지만 얘네들 뭘까? 얘들 뭐냐 도대체? 왜 들어왔어? 개인은 아니에요 분명히. 개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물량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니들 뭐야 니들. 제 세력이에요. 봉필창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21선 기준으로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한번 떴다. 여기는 가요. 여기 7,700원까지. 7,700원이면 상한가는 안 돼도 뭐 좀 괜찮죠? 20%? 근데 여기 찍고 떨어져 끝났다.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 이렇게 대바닥이란 얘기예요.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대바닥이라는데 대바닥이 아니면 안 되는데. 자, 이 친구 세종공업이란 친구예요. 이 친구도 우리 주위 사람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예요. 뭐 10,000원에 사면 13,000원 가니까 일단은. 예전에도 10,000원 근처에 사면 13,000원. 그래서 이 박스권을 깼어요. 이 친구가. 그 시장 무너지면서 가장 깨지 않아야 돼. 첫 번째로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 깬 것도 위험한데 20개월 선도 깼어. 야, 이러니까 무너졌죠. 뭐 얘만 깼겠냐고. 현대차도 깨고 지금 삼성전자도 깼는데 당연히 시장 무너지면서 깨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얼마 전부터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지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곡점이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 가격이 변화가 생기면서 이게 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변곡점이야. 근데 어떤 주식이든지 얘를 뚫을 때 대량 거래가 터졌다. 빵 터지잖아요. 그 뚫었어. 얘 깨면 안 돼요. 웬만하면 그걸 안 깨요. 실질적으로. 요게 일봉에서도 그렇고 주봉에서도 그렇고 월봉에서도 그렇거든요. 월봉으로 끌고 왔는데 세종공업을 여기 변곡점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커요. 얘를. 주식은 그림도 잘 그려야 돼요. 능수능란하게 그려야 돼. 미술 잘하시는 분들이 좋아. 저는 미술을 못해서. 자, 근데 어쨌거나 안 깨져. 이 달이 언제냐면 12월 달이요. 안 깨. 자, 여기 대량거래 터졌죠. 이거 뚫을 때 이분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여기 나가신 게 아니에요. 요거 먹자고 이게 안 들어오거든요. 안 나갔는데 안 깼어. 아, 저번 달도 안 깼어. 저저번 달도 안 깨고 계속 안 깨네. 아, 저 정도는 안 깨겠구나.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추세 전환만 해놓으면 내가 매수해볼 만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봉을 놨더니 이렇게 보시면 돌려놨죠. 추세를 이쁘게 돌려놓은 거예요. 물론 모든 주식은 웬만하면 어떤 영상을 특히 역배열에서 우리 역배열이라는 게 5개월 선이 밑에 있고 원래 단기이동 평선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단기이동 평선이 밑에 있는 걸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그래요. 5개월 선, 10개월 선, 20개월 선. 요게 여기서 주식이 뛰면 이런 거 잘 맞고 떨어져 이 선들을. 그래서 20개월 선, 20주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가 저기가 되는데 세종거래 그거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20주 맞고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만에 하나 이 친구가 20주선도 뚫고 안 찾겠다.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총글인데 웬만하면 사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눈치 빠르신 분은 이거 알아요. 뭐라? 세종공업이 뭔가가 아마 주식 경력 오래 하신 분들은 이쪽 오래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세종공업이 뭔가 추세를 틀어놨는데 이 친구 들고 한 달만 있으면 수익 날 것 같은데 제 모토는 스윙 투자예요. 뭐 오늘 막 급등 단타전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스윙 투자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2, 3주 안에만 수익 나면 돼요. 자, 추세 전환을 월봉에서 못 해놨어요. 월봉에서 못 해놨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주봉에서 20주선 맞고 헤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죠. 근데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이 친구를 믿고 참고 기다리면 전기차 어쩌고 저쩌고 수소차 어쩌고 저쩌고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날아간 다음 뉴스 떠요. 전기차 뭐 이래서 떴다. 뭐 현대차 뭐 그 1차 밴더 뭐 세종공업 1차 밴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추세 전환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이런 친구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넣으라고 그랬더니 월봉에서 막 오늘 날아가는 거 막 아까 그 중국 관련주들 막 상한가가 있는 거 이런 걸 넣어놓는 게 아니고 물론 상한가로 넣어놓을 필요는 있어요. 믿고 잡고 30일이니까 요렇게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놨잖아요. 얘를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얘를 넣어놓고 있다 잘 봤다가 이렇게 이제 앞에 대량거래 하면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21선 깨지 않는 현상에서 차근차근 모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대량거래에 들어오신 분들이 알아서 착하게 쫙 올려줘요. 이해하셨죠? 별로 거래량도 없어요. 지금 이 개인들이 잘 몰라가지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들 높은 것만 보느냐고. 이런 친구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가 대동금속인데 이 친구는 벌써 이제 조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인데 농기계 관련주기도 하지만 자동차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목표가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때부터 추세전환 해놨을 때부터 20개월 안 깨고 있죠.
아까 금방 차트 설명드렸듯이 최고로 올리기 힘든 자리가 20개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먹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지켜줬다. 2차 상승하는 거죠. 자, 주봉에서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있죠. 이때 해놓은 거예요, 이때. 엄청 이쁜 거죠. 아까 세종공업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세종공업이 이렇게 만약에 다음에 옆으로 가다가 만나가지고 20선에 깔끔하게 올려놨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게 지금 대동금속이에요. 자, 요때 앞전에 세종공업처럼 20주선을 어디 갔어? 야, 나와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때 20선 잘 못 뚫고 있죠, 지금.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또 이거 맞고 떨어지고 이거 맞고 떨어지고 이거 맞고 떨어지고 언제 간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요때 20선 뚫었거든요. 딱 뚫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요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20선 깨 뚫었어. 그럼 세종공업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날라가죠. 날라갔어요. 끝났냐고? 안 끝났어요. 여기서만 샀어도 이때 저점이 10,000원이 안 돼요. 여기가 고점이 12,300원이야. 23%예요. 수익률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것도 늦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줄이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날라갔어요. 일봉에서. 이날 날라갔습니다. 자, 16%. 이때도 날라가.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이날을 기준으로 이 대등금속이 차트 공부하기 제일 좋아요. 나중에 차트 공부하실 때 대등금속 갔다 하시면 돼요. 요때를 기준으로 지상, 지하예요. 지하에서 쭉 밀어놓고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어떤 착하신 세력 형님들께서 자꾸 들어오죠. 이렇게 자꾸 들어와요. 이렇게 자꾸 들어와. 요거 색깔에 상관없이 요게 뭐 긴 꼬리든 뭐 짧은 꼬리든 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요 물량은 전부 다 개인들 물량 뺏는 과정이에요. 내놔. 이게 지금 내가 오늘은 특별히 10,000원 줄게. 진짜 줘 그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 털릴 확률이 있어요. 너무 고생을 하니까. 팔았어. 쭉 밀어놨어요. 개인들이. 역시 잘 팔았어. 또 한 번 해줘요. 세력들이. 자, 또 한 번 10,000원 해줄게 내가. 너 내가 또 뺄게요. 물량은 이렇게 뺏는 거예요. 숙경님 어서오세요. 그랬더니 확 날라갔네. 아, 여기서 털리시면 무지가 가깝죠. 야, 내가 팔았더니 올라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정상적인 차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241선 밑에서, 이렇게 자리를 깨고, 그러고 밀어놓고,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 누군가가, 세력들이 잘 이 친구를,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엘피나 세종공업이나 아직 세종공업 들어오지 않았지만, 앞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동양피스톤도 이제 지금 내연차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 이쪽으로 좀 회전을 할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지금 20선 뚫어주고 있죠. 5개월 지켜주고 있죠. 이런 친구들도 5개월 선만 잘 지켜주면 사실은 추세를 틀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앞전에 앞서서 턴해놨죠. 자, 중기 추세를 턴해놨어요, 이렇게. 중기 추세를 턴해놨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20주선만 잘 지켜주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추세 턴이 이루어져요. 딱 찍고 크게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친구를 기준으로 잘 보고 계시는 게 좋고, 이렇게 금방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이 이 화신전공의 주봉 차트예요. 자,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 우선을 틀어놨기 때문에 역시나 추세가 이쁘고 잘 유지되어 있죠. 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전기차를 관련해서 제가 이번 실방에서 왜 제일 첫 번째로 들고 왔냐면 그만큼 다른 이 섹터보다는 전기차 섹터들이 쉽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는 행동이 수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뭔가 이상하다 니들. 지금 뭐 하냐 니들. 자, 이지트로닉스의 이 친구가 우리 이제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는 아직은 신규 상장주라 뭐 변화가 보긴 힘든데 주봉에서 우선 밑에 있거든요. 이건 좀 위험하다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일봉에서 앞전에 상한가를 가고 안바닥 투바닥 그려놨죠. 그러니까 이런 바닥가 여기가 매물대예요. 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여기부터 다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좀 꼼꼼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게 중요하고 찾아보면 꽤 많아요.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네이버에 치면 그 전체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좀 찾아보신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월봉에서 봤을 때 요렇게 그 5개월 선을 돌려주고 있다든가 밑에서 바닥에서 높은 데 말고 밑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 위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 요런 게 이 바닥권에서 그러고 이렇게 이제 5개월 선 위에 있다 추세를 틀어놨다. 박성철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숙경님 손절 치셨구나. 1동 잘하신 거예요.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괜찮으신 거예요.
자,